안녕하십니까, 오현웅입니다. 오늘 순경공채 시험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신 거 경찰학 간략하게 좀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시험 치르신 경찰학 아주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닌데 문제가 이제 박스형이 한 4개 정도, 개수형, 그러니까 본격적인 박스형 문제라고 하면 이제 개수형이 이제 박스형이죠. 이 개수형 박스형이 4개가 출제돼서 아마도 경찰학 말고 다른 과목이 쉬웠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지금 다른 과목도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다른 과목도 어려워져 버리면 시간 압박이라든가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또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성적이 좀 하향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먼저 총론이 11문제가 나왔고요. 강론이 9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강론 비율은 뭐 1차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강론에서 생안이 2개가 출제됐고요. 수사가 2개가 출제됐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분야 자체는 굉장히 안배를 좀 잘했고 특히 총론에서 내년부터 도입될 그 행정법 파트가 어떻게 출제될까 그것도 이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는데 행정법 파트에서는 뭐 본격적인 행정법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그래서 수험생분들께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먼저 총평을 좀 한번 하면서 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웠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평상적인 시험 문제에 비해서 한 3개 정도는 좀 더 틀리시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신 한 서너 개 정도 더 틀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대신 초고득권 실력파 이 경찰학 실력파 분들께서는 아마도 좀 더 유리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두 개밖에 틀리지 않는 경찰학 고스펙자 그런 분들께서는 경찰학 고능력자 분들께서는 역시 똑같이 한두 개 틀리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난이도라는 것이 아예 생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뭐 초고능력자도 뭐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생판 모르는 문제에서는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스형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한 서너 문제 정도 통상적으로 더 틀리셨겠지만 초고능력자 이 경찰에게 초능력자 분들께서는 또 거의 좀 유리한 시험이시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경찰에 분류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인데요.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이유의 제거나 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 작용으로 범죄 수사 제지, 총포 화약류의 취급 제한, 광견의 사살. 광견의 사살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이 진압경찰 맞죠? 그런데 총포 화약류의 취급 제한은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총포 화약류 취급 제한 그 규정을 통해서 앞으로 못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방 경찰이지 진압 경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1번부터 이 총포 화약류 취급 제한 이것이 딱 안 보이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읽어보고 두 번째 읽어봤을 때는 이게 거슬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틀리신 분은 좀 많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신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해버리시면 이제 좀 짜증이 나버리시니까 당황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뭐 많이 틀리지는 않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2번.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게 196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외 주재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해외 주재관 제도가 1966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자 해외 주재관 확정됐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근무하시는 분들께 용용 죽겠지 하고 이제 해외 주재관 출발하신 거예요. 용용 죽겠지 1966년인 겁니다. 그러자 우리 남아있는 경찰청에서 이 새끼들 봐라.
용령 죽겠지? 인성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만든 것이 이 경찰 윤리 헌장입니다. 그래서 경찰 윤리 헌장도 바로 그 해에 경찰 윤리 헌장도 똑같이 1966년도에 제정을 한 1966년도입니다. 자, 니은에 소방 업무를 이 내업으로 이관한 것이 1975년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일본어로 큰아들이 이치로입니다. 이치로 뭐 야구 선수도 있었고요. 이치로가 큰아들인데 우리 경찰의 큰아들이 소방이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큰아들이 집 나간 해가 1975년도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자, 경찰 공무원법이 우리 뭐 조직법, 공무원법, 작용법 이렇게 얘기할 때 공무원법, 경찰 공무원법 사람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음양의 조화가 있기 때문에 이 1969년 이 육자 구자가 숫자가 뒤집힌 글자잖아요. 그래서 음양 이렇게 생각하셔서 사람법인 경찰 공무원법이 1969년도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렸었고요. 자, 경찰 서비스 헌장은 우리 저 윤리 강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윤세헌서. 그래서 경찰 헌장 다음이 경찰 서비스 헌장인데 다만 구체적인 연도를 혹시 떠오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경찰 헌장이 1991년 경찰법, 경찰청 출범하면서 경찰 헌장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1991년 이후란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경찰 서비스 헌장이 맨 뒤로 그렇게 가게 됐고요. 자, 미음에 경찰청으로 승격한 것이 경찰법. 1991년 앞으로 해도 1991 뒤로 해도 1991 이 완벽한 해인 1991년도에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경찰청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미음은 1991년입니다. 그래서 그 드느무르 3번이 좀 정답이고요. 자, 3번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는데요. 우리 저 위험 따질 때 경찰권 발동하면 위법인 것은 추정적 위험밖에 없습니다. 추정적 오상위험이라고도 하는 오상위험, 추정적 위험.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이나 경찰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추정적 위험만 발동하면 위법이고요. 또 위험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 혐의는 확인하는 정도의 경찰권을 발동해야지 전면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하면 역시 위법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개입하면 바로 위법인 것은 오상위험, 추정적 위험 그거밖에 없습니다. 추상적 위험도 경찰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에 다음 중 경찰 인권보호규칙상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경찰 인권보호규칙에서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요. 각하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은 뭐고 각하는 뭐냐? 기각은 조사를 해봤더니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짬시키는 겁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짬시키는 것이 기각이고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해서 짬시키는 것이 각하입니다. 그래서 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명확한 것 이런 표현이 그 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진정을 취소했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각하 사유고 4번에 시효가 지났어. 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조사할 필요도 없이 각하 사유입니다. 2번에 참고인이 소재가 없어졌어. 그것은 중지 사유죠. 그래서 조사 중지 사유고 3번에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조사를 해봐야 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번에 해당 그 적시 이 인권 침해 사유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니야 이걸 따지는 것은 조사해봐야 알기 때문에 조사하고 나서 짬시키는 기각입니다. 기각 사유가 이 3번이에요. 자, 5번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틀렸는데 4번 끝에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
정정보도 청구건, 반론보도 청구건,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 위법성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냥 법에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론사한테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면 이 제도는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 이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그냥 무의미해집니다. 아니 개인이 그 언론사 위법 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냥 보도한 거 그 자체를 가지고 따져야지.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이 제도가 존재하려면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 위법성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에 그냥 못이 박혀 있어요. 자, 9번.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틀렸는데,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 아니죠. 서면으로죠. 서면으로.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하면 안 되고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7번. 국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수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자치경찰제 도입되면서 또 수사권 조정되면서 국수본부장이 도입됐고 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입됐죠. 그 중에서 국수본부장이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1번 국수본부장은 치안감이 아니라 치안정감이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치안총감인데 국수본부장 하나 낮춰서 치안정감으로 하게끔 했고요. 다만 나머지 사항은 경찰청장과 유사한 그런 자리로 그런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 국자법입니다. 그래서 다만 계급만 경찰청인데 경찰청장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청장 바로 아래 직급인 치안정감으로 하면서,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경찰청장과 유사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안감이 아니라 치안정감이라서 틀렸고요. 자, 이번에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거나 중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랑 똑같습니다. 2년 중임할 수 없다. 똑같고요. 자, 3번. 국수본부장은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고, 아니죠. 국수본부장은 수사에 관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죠. 그래서 지금 3번 이 내용은 국수본부장이 아니라 경찰청장 내용을 국수본부장으로 잘못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4번은 맞는 지문인데 이 구절이 경찰청장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4번 국수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사항이 경찰청장이랑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수본부장이 비록 경찰청장보다 한 계급 낮은 치안정감으로 해놨습니다만 경찰청장하고 똑같이 규정을 해놨어요. 똑같이. 완벽히 똑같이가 아니라 똑같은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청장과 유사하게 2년 하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2년 하고 그만둬라,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자, 8번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1번이 이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인데 이게 경찰 공무원 결격 사유는 맞아요. 그러나 국가 공무원 결격 사유에는 이 피한정 후견인이 안 들어갑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은 신체 조건을 좀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 검사도 하고 운동 능력도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공무원은 장애인 특별 전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피한정 후견인은 제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경찰 공무원의 징계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정직이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죠. 그래서 경징계는 견책 감봉만 경징계고 정직은 중징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지 않죠. 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 재판장은 아니죠. 이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 이제 많죠.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그래서 징계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하도록 해놨지
위원장은 그냥 표결권을 함께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징계위원장이 결정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의결로서 위원회니까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3번은 정직에 대해서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3분의 2가 아니라 전액 감액합니다. 이게 전에 한 3, 4년 전까지는 3분의 1을 감액했었죠. 그래서 감봉은 3분의 1 감액, 정직은 3분의 2 감액을 했었는데 정직을 강화시켜놨습니다. 감봉은 그대로 3분의 1로 놔두고 정직은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감한다가 아니라 전액을 감한다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 9번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번 지문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4번 지문이 뭐 확실히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뭐 정답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물론 시험장에서는 막 시간 압박 속에서 뭐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도 많으셨겠죠. 자, 10번 보안 업무 규정 시행 세부 규칙에서 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자, 보호지역 또는 보호구역. 원래는 이제 보호구역이었었는데 이 보안 업무 규정하고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서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보안 업무 규정 시행 세부 규칙, 경찰청 훈령인 보안 업무 규정 시행 세부 규칙에서는 그대로 보호구역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지역이 곧 보호구역 똑같아요. 그 보호지역, 보호구역 그 안에 지구통이 있습니다.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지구통이 있어요. 근데 통이 암기상무 조탄비예요. 그래서 암기상무 조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통제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거기 보시면 디귿 암기상무 조탄비에 기록실 이 중요한 사항을 기록해 놓는 정보보안 기록실, 그다음에 종합 상황실, 암기상무 암기 할 때 기록실. 그래서 디귿 미음이 통제구역이고요. 여기 뭐 교환기 기자 들어가지 않느냐? 에이, 그냥 뒤에 그냥 교환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말고 이 제목 형식으로 들어가는 암기상무 조탄비 제목 형식으로 들어가는 암기상무 조탄비가 통제구역이고요. 나머지는 제한지역 또는 제한구역입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 세 가지를 보니까 조금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전자교환기실, 정보통신관제센터, 그다음에 시도청, 항공대 이렇게 우리 경찰 안에서도 조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곳은 제한 지역이 아니라 제한 구역입니다. 제한 지역은 경찰서 전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중요성이 있는 것 가운데서 암기상무 조탄비가 아니면 바로 제한 구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가 제한 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11번. 경직법에서 보호주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자, 경직법 4조 1항에 따라서 긴급 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 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맞아요. 만약 긴급 구호를 요청받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경직법에 따라 처벌한다? 그렇지 않죠. 경직법은 처벌 조항이 없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합니다. 처벌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경제법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아쉽다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경제법에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요. 자, 2번. 경찰관은 경직법 4조 1항 조치를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호 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는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경찰관서에 즉시 인계해야 된다. 아니, 자기가 경찰관서인데 어디 경찰관서로 옮겨요? 경찰관서가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계했으면 관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관서장은 그 기관들의 장에게, 그 기관들의 장, 그 다음에 감독기관의 장한테 통보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관서가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도록 돼 있고요. 3번은 맞고 4번은 미아병자 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 조치할 수 있다. 그래서
경직법상 보호조치의 대상자가 정술자, 미병부예요. 정술자, 미병부인데 둘 중에 하나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언밸런스하게도 미아가 들어가 있는 것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아가 보호조치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법상 잘못됐죠. 이게 이 법령을 제정하면서 경직법 잘못된 규정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에는 이 경찰관을 불신하는 그런 것을 좀 배경에 깔은 조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조항이죠. 근데 잘못 정해졌어요. 아니 미아가 거절하면 보내줘야 돼요. 그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좀 언밸런스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언밸런스한 규정이 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술자, 미병부, 보호조치 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언밸런스하게도 미병부가 이 보호조치 대상자다. 그래서 미병부가 이 거절할 수 있는 보호조치 대상자다. 그래서 미병부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병부가 거절 가능한 보호조치 대상자입니다. 잘못 기재했습니다. 자, 12번. 범죄 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2번이 잘못됐어요. 이 레클레스는 이 레클레스의 견제 이론은 지금 거기 설명 내용은 이 고전주의의 억제 이론, 이 고전주의 범죄 통제론, 고전주의 범죄 예방론은 억제 이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레클레스의 견제 이론은 고전주의가 아니라 사회학적 범죄론, 이 사회학적 범죄론이 사회 과정 원인론, 사회 통제 원인론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통제 원인론이 이 통견 유동이에요. 통견 유동. 그래서 견제 이론, 사회 유대 이론, 동조성 전념 이론, 그렇게 세 가지가 이 사회 통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적 범죄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억제 이론, 고전주의 억제 이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13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우리 성매매 처벌법이라고 하는 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제외합니까? 포함하죠. 그래서 성매매 처벌법에서의 성매매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성교, 유사성교. 근데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될 것이 아청법상 성매매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플러스해서 접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 노출 행위하고 자유행위하고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이 아청법상 성매매입니다. 그래서 아청법상 성매매가 아니라 이 성매매 처벌법이라 하더라도 성교, 유사성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매매 처벌법, 성교, 유사성교. 아청법상 성매매는 성교, 유사성교, 접자, 신체 접촉 노출행위, 그 다음에 자유행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청법상 성매매고요. 자, 니은은 맞고 디귿이 성매매 피해자란 유괴, 유력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한다. 다만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딱 봐도 불쌍한 사람이죠. 잡혀서 지금 마약에 취해서 성매매 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됩니다. 자, 미음.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아니죠.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딱 그냥 찍어놨습니다. 법에, 성매매 처벌법에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14번.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니은이 틀렸는데요. 니은.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응급조치는 해야 한답니다. 응급조치는 해야 한다고 긴급 임시조치와 임시조치는 할 수 있다예요. 어쨌든 해야 한대요. 딱 도착했을 때 응급조치를 해야 한답니다. 가행적으로 그건 맞아요. 근데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그 다음에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의 격리,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호시설로 인도,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아닙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있어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가 제격보의, 격백통, 친교 요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격보의, 격백통, 그다음에 격백통, 친교 요구예요. 그래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가 응급조치가 아니라 긴급임시조치예요. 그래서 이제 틀렸습니다. 이 응급조치에는 재지, 격리, 보호시설 인도, 의료시설 인도예요. 의료기관 인도. 그래서 의료기관 인도 자리에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휴대폰 전화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 거기엔 들어가는데 응급조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응급조치는 제격보의, 재지, 격리, 그다음에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제격보의입니다. 제격보의. 자, 15번 선거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이제 맞았고요. 자, 2번 대통령 후보자는 가포 경호실 주관하게요. 그죠? 대통령 선거 후보 뭐 한 10명 나서면 경호실 완전 착살나겠네요. 아니죠.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당선이 확정되면 가포로 가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을호 경호 대상자고 당선이 확정되면 그때 가포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3번 투표소의 질서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경비합니다. 개표소는 함께해요. 함께하지만 개표소 안은 선관위에서 그냥 알아서 하고 경찰은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1선은 들어가지 않고 개표소 2선에서 선관위와 경찰이 합동으로 출입자 통제를 하고 개표소 3선은 또 경찰이 외곽 불신검문하고 그렇습니다. 자, 3번 투표소의 질서 제가 3번 했고요. 자, 4번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관위 위원장에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이렇게 요청받고 진입하는 투입되는 경찰관만 무기 등을 지닐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경찰관만 무기 등을 지닐 수 있고 다른 여타 사람들은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경찰관은 무기 등 지닐 수 있습니다. 자, 16번 도교법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자, 기억.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자동차에 건설기계 10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건설기계 10종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기계 제외한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얼이 틀렸습니다. 리얼이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도교법상에 이런 단서 규정 없이 그냥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PM, 퍼스널 모빌리티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단서 조항 없이 그냥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더 전에 이제 들어온 조항이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 PM 개인적 이동장치도 운전면허 있어야 운전할 수 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들어왔다가 지금 삭제가 안 돼서 남아있는 조항인데요. 어쨌든 그런 단서 조항 없이 그냥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어린이가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17번 집시법 그리고 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리얼만 틀렸는데요. 리얼이 집시법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은 예술, 체육, 종교 등에 관한 집회 및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이게 일단 확성기 사용 제한은 신고를 했든지 안 했든지 또 신고가 필요치 않은 이 예술, 체육, 종교 관한 집회든지 다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도 또 원래부터 신고 대상이 아닌 이 예술체육 종교 등에 관한 예술체육 학문 종교 등에 관한 집회도 확성기 사용 제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집회 시위여야 적용이 되는 것이지 1인 시위는 비록 시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집시법상 집회 시위가 아니잖아요. 집시법상 집회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1인 시위는 확성기 등 사용 제한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거의 기억이 이제 이게 맞는 지문인데요. 이 65데시벨 이하 주간에 이 등가 소음도 65데시벨 이하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방사시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음 제한 규정이 새로 이번에 바뀌면서 좀 꼭 좀 외워주시라 제가 여러 차례 아주 강조드렸는데 이게 못 외운다고 생각하면 못 외우는 것이고 외운다고 생각하면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등가 소음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소음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3개씩가 있죠. 주, 학, 종, 도, 기타. 또 여기도 주, 학, 종, 도,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 그래서 주학종도 기타, 주학종도 기타 이렇게 있고 이게 주간, 야간, 심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이 07시부터 해지기 전까지, 그다음에 야간이 해진 후부터 24시까지, 심야가 24시부터 07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3, 2, 2, 3일 돼서 하나, 둘, 3, 둘, 이렇게 3, 2, 2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아래는 3, 2, 1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3, 2, 그 다음에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학종도 기타, 주간, 야간, 심야 그리고 3, 2, 2, 3, 2,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 65, 75, 85, 95예요. 그래서 65, 75, 그 다음에 85, 9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5, 75, 85, 95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으로 5씩 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요. 다만 다 5씩 빼는데 하나만 10을 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이 불규칙인 곳에서 불규칙적으로 10으로 빼는 것이 불규칙적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규칙적으로 되려면 3, 2, 1, 3, 2, 1가 돼야 되겠죠. 근데 3, 2, 2, 3, 2, 1가 되기 때문에 여기만 5를 빼지 않고 10을 빼요. 그래서 75가 아니라 65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5씩 빼면 됩니다. 60, 55, 65니까 60, 85니까 80, 75, 85니까 80. 여기는 이제 하나니까 그대로. 이게 이 확성기 등 사용 제한의 소음 기준도거든요. 소음 기준. 그래서 이것을 좀 그러니까 저 기억에서부터 정확하게 딱 나오지 않았으면 이제 전체가 그냥 어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기억을 이렇게 암기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좀 푸셨고 그렇지 않으셨으면 이 17번이 더더군다나 박스형이라서 좀 겁나 어려우시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18번.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틀렸네. 4번. 경찰청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 안전조치 등 임시 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맞나요? 틀리죠. 아마 감으로 맞추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이렇게 막 대놓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정원장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장은 통일부 장관이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에 전입한 후에 통일부 장관이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 전입한 후에 국방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신변 안전을 위해서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청장이 그냥 주변적으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그 정도지 경찰청장이 이렇게 대놓고 막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19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검사는 사경관에게 수사 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된다? 아닙니다.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이 새로 제정된 이 새 수사준칙, 이 새 수사준칙 안에서 이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서 우리가 이제 검찰로 이렇게 송치하고 이런 것들은 7일이에요. 7일. 그래서 거기도 7일이고 그 밑에 2번도 수사중지 결정한 후 사건 기록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도 역시 7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7일 그렇게 해놨고요. 자, 3번. 검사는 사경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안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 이러면 수사권 적용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안 수사는 이 검사가 이제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것인데 그 보안 수사는 경찰에게 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에게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특단의 경우는 또 검사가 직접 할 수 있고요. 자, 4번. 검사는 사경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해야 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이 사유 말고 또 증거 등을 뭐 허위, 위조, 변조 이렇게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또 재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두 종류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만 있다라고 해서 이제 틀린 조문입니다. 딱 봐도 이것만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드셨으면 시험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이제 참 좋으셨겠고. 자, 20번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 강제 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강제 퇴거. 외국으로 지금 강제로 출국시키는 겁니다. 강제 퇴거가 강제 출국이에요. 자, 강제 퇴거. 기업, 조세 공과금을 체납했어. 아니, 조세, 세금을 안 냈는데 내보내면 그럼 세금 안 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조세를 체납한 사람은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니라 출국 정지, 못 나가게 하는 대상이죠. 세금 낼 때까지 못 나가게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니라 출국 정지 대상입니다. 자, 디귿이 또 틀렸는데 디귿이 구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구류가 아니라 금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금고 이상 정도는 돼야 또 그 외국인이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면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금고를 선고받고 이 석방된 사람을 이 강제 퇴거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금고 이상, 그다음에 석방됐을 때, 근데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5년 이상 징역 금고로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강제 퇴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구류, 그러면 뭐 그냥 살짝 길 가다가 우리 뭐 경범죄 위반했을 때 즉심한 다음에 그냥 내보낼 수 있겠네요.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 경미한 사항은 아니고 금고 이상,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5년 이상 징역 금고, 그렇게 해서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 강제 퇴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시험 끝나셨는데 정말 이 시험이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시험도 많이 받고 또 많이 떨어져 보기도 했고 또 붙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것이 이 젊은 날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우리한테 가장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만큼은 푹 좀 주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시험 결과를 두고 일단 뭐 또 채점도 해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채점해보고 좀 상실감에 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쉽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시험을 또 봤었고 또 시험에 떨어진 적도 있고 또 붙은 적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제가 시험을 좀 잘못 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 인생 참 스펙타클하다. 내 인생 참 레파토리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험을 잘못 보셨으면 이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도전을 하든지 또는 아니면 다른 세상을 도전하든지 이 수험을 또 도전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때 자꾸 막 스트레스만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억눌려서 내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시험에 너무 짓눌려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깡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뭐 깡이 마음대로 가져지냐? 마음대로 가져지는 않지만 의도하면 어느 정도는 또 됩니다. 그래서 참 내 인생 스펙타클하다. 내 인생 참 레파토리 많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시험을 좀 그냥 우습게 좀 생각도 하면서 또 긴장감도 가지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또 좀 더 있다가 또 이렇게 전화 위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당분간 좀 푹 쉬시면서 심기혈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